강릉 지역에 공립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가 열렸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어촌계원 자격 유지를 위해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내 어촌계 가운데 10%가량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후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서 강원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등 정규직 전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지역에 공립 단설 유치원이 추가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가 열렸는데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해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이 공립 단설 유치원인 가칭 홍제 유치원을 새로 만들기 위해 마련한 설명회 자리입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사업을 설명하려 하자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야유와 고성을 쏟아냅니다. 급기야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업 철회를 외칩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이 2022년 개원을 목표로 12학급 226명 수용 규모의 단설 유치원을 새로 만들려 하자 반대하는 겁니다. 최근 5년간 강릉 지역 출생아가 500명가량 줄면서 어린이집도 40개가량 줄었는데 공립 유치원이 추가로 생기면 기존 시설들은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합니다. 나라에서 세금이 많으면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에 골고루 풀어서 모든 아이들이 훌륭한 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참석자들은 사업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내놓습니다. 강릉교육청에다가 단설 유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교육이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강릉교육지원청은 앞으로 5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 원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단설 유치원 취원 경쟁률이 높은 데다 국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를 바라는 여론도 높다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2022년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회산동 지역 그리고 유천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릉 지역 단설 유치원 설립을 두고 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사업 초기부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을 규탄하는 펼침막이 내걸리고 김 의원을 춘천에서 추방하자는 촛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은 같은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열며 반발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부터 수백 미터 이어진 현수막.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공청회를 연 김진태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김진태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잔당이라는 표현까지. 이 현수막은 춘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작비를 부담했습니다. 춘천 시내 3곳에 180여 개가 내걸렸습니다. 180개 정도는 이미 들어온 거고 지금도 밀려있는 게 꽤 많아서 앞으로 아마 300명 이상까지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자 김진태 의원 추방 촛불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춘천 지역의 67개 단체가 참여한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가 이 촛불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촛불이 다시 살아나 김진태 의원의 망언망동을 심판할 때가 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사죄하고 국회의원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촛불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지지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가 상당히 불순하고 비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 현장 맞은편에는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5.18 관련 망언을 하지 않았다며 규탄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김진태 의원까지 망언을 했다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래서 그 좌빨들이 김진태 의원 사무실을 쳐들어가고. 김진태 국회의원 지역구인 춘천에서 춘천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67개 시민사회단체와 김 의원의 지지자들이 집회로 맞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강원랜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는 강원랜드가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의지나 노력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차별 없는 고용을 강조했습니다. 또 더 늦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환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태현 강원도 의원이 도내 여자축구 살리기를 요구했습니다. 반 의원은 오늘 열린 강원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국대회 우승과 우수한 국가대표를 배출한 강원 여자축구팀들이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강일여고 축구팀이 해체된 데 이어 하슬라 중학교 축구팀도 운영난을 겪으면서 연쇄 붕괴의 우려가 크다며 강원 여자축구 살리기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협의 조합원 자격 문제는 어촌마을의 어촌 개원들이 실제로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어촌 개원 자격 유지를 위해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인구항에 정박 중인 승선 정원이 2명인 한 어선. 이 어선은 어촌 개원 7명이 공동 선주로 돼 있는데 어촌계는 맨손어업을 위해 이 배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을 공동어장을 특정 어촌계원에게 임대해주면서 이 자원관리선이 조업할 공동어장구역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어촌계원 중에 사실 바다일을 종사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돼요. 저게 관리선이 됐다 하더라도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들이 내년까지 행사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승선 정원이 3명인 다른 어촌계의 관리선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선주는 12명이고 선주 중에는 80세 이상도 4명이나 됩니다. 해양경찰에서 이 선박에 출입한 기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에는 2번, 재작년에는 17번밖에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어업인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선을 소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거나 어획된 수산물의 판매 실적을 120만 원 이상 올려야 합니다. 어업인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해당 어촌계는 맨손어업을 통해 조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가 주상을 안 하더라도 해녀가 지금 해남이 17명이에요. 각자 들어가서 자기가 잠수보 입고 들어가서 홍합도 별도로 채취하고 전북 채취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나고요. 맨손어업은 조업 여부를 어촌 계장이 확인해 주기 때문에 60일 이상 조업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수협도 어촌계에서 조업을 인정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선 같은 경우야 GPS와 무선 장치에 의해서 조업 실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조업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바다에 나가서 해산물을 채취하시는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법으로 어촌계원을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 현행법상 어촌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소규모 마을에서 어업인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이런 편법을 쓰는 겁니다. 큰 어촌계들은 다 어선 세력들이 좀 있는 데거든요. 설립 요건이 충족해요. 그런 데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3군데는 저희가 따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74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이처럼 어촌계 유지가 비정상적인 곳은 10%가량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20여일 남은 가운데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후보자들은 얼굴 알리기가 어렵고 제도 개선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도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100곳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조합장 출마 예상자만 35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후보자들은 얼굴 알리기가 어려워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기간이 없는 데다 연설회나 토론회를 할 수 없고 선거원이나 사무소 없이 후보 혼자만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일하는 논밭이나 축사, 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리한 선거입니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후보는 선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죠. 제도 개선을 위해 예비 후보자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적용이 돼도 어렵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선거운동이 제약돼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금품 선거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2021년까지 1,809억 원을 들여 사천 진리에 하루 평균 1,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 8.3km를 건설합니다. 사천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 사천천과 사천 앞바다의 수질 개선이 기대됩니다. 동해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핵심 사업 20건을 선정하고 정부 예산안 반영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사업은 신규 사업이 14건, 계속 사업이 6건으로 국도 38호선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과 국도 38호선 확장, 역세권 주차장 조성 등이 신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선봉 숲길 조성과 삼화지구 도시재생 사업도 국비를 새롭게 확보할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폐광 지역인 태백 장성동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태백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총괄할 태백혁신센터장을 임명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백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과 함께 탄광박물관, 에너지파크 등을 만드는 에코잡시티 태백 사업과 작은 영화관과 임대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장성 탄탄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연됐던 주문진 좌판 현대화 사업이 예산 부족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4월 착공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당초 다음 달까지 주문진 좌판 시설을 철거하고 설계 용역을 진행해 4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과 설계 등 행정 절차가 남아있어 4월 착공은 불투명합니다. 강릉시는 지난 2014년부터 주문진 좌판 상가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상인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 지연됐습니다.